길 위. 그 새벽의 비명새벽 4시 50분. 언제나 같은 시간에 알람이 울리면 김민주는 눈을 떴다. 창밖은 아직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지만 민준의 몸은 이미 수십 년간 길들여진 습관에 따라 움직였다. 그는 얇은 이불을 걷고 일어나 1층으로 내려갔다. 낡은 전등을 켜자 꿉꿉한 공기 속에 정겹고도 씁쓸한 된장 냄새가 희미하게 감돌았다. 이곳은 쉼터 식당. 그가 5년 전 아내가 세상을 떠난 뒤 혼자서 꾸려온 작은 밥집이었다. 기광. 그때였다. 창밖에서 날카로운 쇳소리가 어둠을 찢고 들어왔다. 비명처럼 들리는 둔탁한 마찰음. 그리고 곧이어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한 거대한 충돌음. 민주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몸이 먼저 반응했다. 그는 낡은 신발을 겨우 구겨 신고는 가게 밖으로 뛰쳐나갔다.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비추는 가로등 불빛 아래 거대한 트럭 한 대가 도로 밖으로 완전히 벗어나 숲 쪽으로 기우뚱하게 서 있었다. 앞부분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찌그러져 있었고 엔진에서는 하얀 연기가 뭉게뭉게 피어올랐다. 민준의 눈에 들어온 것은 운전석 창문 너머로 축 늘어져 있는 사람의 그림자였다. 그는 잊고 있던 공포와 마주했다. 아내를 잃었던 그날의 기억처럼 눈앞의 상황은 그에게 거대한 침묵을 강요했다. 살아있을까 죽었을까 섣불리 다가설 용기가 나지 않았다. 잠시 후 저 멀리서 경찰차와 소방차의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여러 대의 차가 연이어 도착했고 요란한 소리와 함께 붉고 푸른 불빛이 어둠 속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그는 그제야 안도와 함께 현실로 돌아왔다. 구급대원들이 들것을 들고 찌그러진 트럭으로 향했다. 다행히 운전자는 의식이 있는 듯 보였다. 그 모습을 확인하고 나서야 민주는 축 늘어진 어깨를 하고 가게 안으로 돌아왔다. 이제 일해야지.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가게 문을 활짝 열고 불을 켰다. 이른 새벽. 트럭 기사들이 하나둘씩 그의 가게를 찾아올 시간이었다. 그들의 배를 채우는 일이 그가 이 텅 빈 삶을 버텨내는 유일한 이유였다. 민주는 아내가 떠난 후 모든 것이 멈춰버린 듯한 삶을 살고 있었다. 그의 가게는 한적한 국도변에 위치해 있었고 주로 밤샘 운전을 하거나 먼 거리를 이동하는 트럭 기사들이 잠시 쉬어가는 곳이었다. 사람들은 이곳을 트럭 기사들의 필수 코스라고 불렀다. 값싸고 푸짐한 백반은 물론 피곤에 지친 기사들이 삼삼오오 모여 담배를 태우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나누는 쉼터 같은 공간이었다. 그러나 민준에게 이곳은 일터 이상의 의미를 지니지 못했다. 그는 묵묵히 밥을 짓고 반찬을 내어주고 계산을 했다. 웃는 법을 잊은 지 오래였다. 그의 삶은 오직 새벽의 어둠과 밤의 고요함으로 채워져 있었다. 오늘도 어김없이 첫 손님이 들어왔다. 등에는 무거운 짐을 지고 손에는 까만 때가 묻은 장갑을 든 중년의 트럭 기사였다. 그가 자리에 앉자마자 민주는 익숙하게 백반 한 상을 차려주었다. 밥을 푹푹 뜨는 소리, 된장찌개 끓는 소리, 그리고 고독한 침묵만이 가게를 가득 채웠다. 그날따라 유독 가게에 손님이 많았다. 사고 때문이었을까? 기사들은 밥을 먹으면서도 연신 사고에 대한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아까 그 트럭 봤어 완전히 찌그러졌던데 사람 안 죽은 게 천만다행이지. 그러게 저 길에서 사고 나면 크게 나는데 말이야. 민주는 그들의 대화를 무표정하게 듣고 있었다. 그러다 문득 그의 시선이 가게 문을 열고 들어오는 한 젊은 여성에게로 향했다. 낡은 점퍼에 바랜 청바지, 그리고 땀에 절은 머리카락을 질끈 묶은 채였다. 얼굴은 검게 그을려 있었고 피곤에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보통의 트럭 기사들과는 다른 모습이었다. 그녀는 작은 체구였지만 어깨에는 짐을 지고 있는 듯한 굳건함이 느껴졌다. 그녀는 익숙한 듯 가장 구석진 자리에 앉았다.
다른 손님들의 수군거림이 잠시 이어졌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민주는 그녀가 올 때마다 늘 같은 메뉴를 시킨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김치찌개. 그는 묵묵히 그녀에게 다가가 김치찌개 믹? 하고 물었다. 그녀는 고개를 작게 끄덕였다. 네. 그녀의 이름은 이지혜 29이었다. 민주는 그녀가 트럭 기사라는 사실을 처음 알았을 때 적잖이 놀랐었다. 그녀는 언제나 말수가 적고 밥만 조용히 먹고 사라지곤 했다. 그러나 그녀의 눈빛은 민준의 시선을 끌었다. 겉으로는 강한 척하고 있지만 그 안에 숨겨진 깊은 슬픔과 고단함이 보였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민준처럼, 아니 어쩌면 민준보다 더 큰 짐을 홀로 지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오늘 지혜는 김치찌개를 기다리면서 창밖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 비친 것은 방금 사고가 난 그 트럭이었다. 그녀의 얼굴에 일렁이는 감정은 복잡했다. 연민, 안도, 그리고 무언가 익숙한 고통의 그림자. 민주는 그 모습을 보며 지혜와 자신이 닮았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아무도 모르게 무너져 내리는 그런 사람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김치찌개가 식탁 위에 놓였다. 지혜는 숟가락을 들었다. 그러나 쉽게 입으로 가져가지 못했다. 밥그릇 위에 얹힌 김이 마치 그녀의 가슴속 응어리처럼 뭉게뭉게 피어올랐다. 그녀의 눈은 여전히 창밖의 트럭을 향해 있었다. 저런 사고는 익숙해지지 않아요. 지혜가 나지막이 말했다. 민주는 아무 대답 없이 그녀의 옆에 서 있었다. 그의 등은 묵묵히 그녀의 말을 감싸 안는 것처럼 보였다. 그날의 사고가 지혜와 민준을 이어주는 첫 번째 끈이 될 줄은 그 누구도 알지 못했다. 그들의 고독한 삶에 드리워진 조용한 비극의 서막이었음을.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민준의 집은 텅 빈 박물관이 되었다. 그의 삶은 오로지 쉼터 식당이라는 공간에 갇혀 있었다. 아침 4시 반이면 어김없이 일어나 쌀을 씻고 찌개용 육수를 끓였다. 아내는 항상 그에게 당신이 끓인 된장찌개는 나보다 더 깊은 맛이 나네 라고 농담을 하곤 했는데 이제 그 깊은 맛은 오직 혼자만의 밥상에서만 느껴졌다. 그는 자신의 된장찌개 냄새가 씁쓸하게 느껴질 때가 많았다. 그 냄새는 더 이상 사랑하는 이의 칭찬이 아닌 외로움을 알리는 신호탄처럼 다가왔기 때문이다. 민주는 더 이상 웃지 않았다. 아들, 딸은 각자의 가정을 꾸리고 멀리 떨어져 살았다. 가끔 전화가 오고 명절 때 잠시 찾아오긴 했지만 그 시간은 너무 짧았고 그가 느끼는 공허함을 채우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아들이 아버지 힘들면 가게 정리하고 편하게 사세요 라고 말할 때마다 민주는 묵묵히 고개만 저었다. 그에게 가게는 단순히 돈을 버는 곳이 아니었다. 이곳을 떠나면 그는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 수 없을 것 같았다. 그의 삶의 나침반은 아내와 함께 멈춰버린 지 오래였다. 민주는 아내와의 마지막 대화를 종종 떠올렸다. 병실 창문으로 쏟아지는 오후 햇살 아래 아내는 가느다란 손으로 그의 손을 잡고 말했다. 당신 힘들면 울어요. 혼자서 너무 애쓰지 말고. 하지만 민주는 울지 않았다. 그의 눈물은 가슴 깊은 곳에 응어리져 돌처럼 단단해졌다. 그는 매일 아침 아내가 생전에 좋아했던 음악을 조용히 틀어놓고 밥을 지었다. 그 멜로디는 민준에게 고통스러운 기억이자 동시에 그를 지탱하는 유일한 끈이었다. 이지혜에게도 삶은 멈춰버린 듯했다. 그녀는 항상 움직였지만 그 움직임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닌 제자리에서 맴도는 것과 같았다. 그녀의 트럭, 만보코 완 부허는 그녀의 유일한 집이자 감옥이었다. 29의 나이에 트럭 운전을 시작한 것은 순전히 빚 때문이었다. 사업을 크게 벌렸다가 실패한 아버지가 남긴 막대한 빚.
가족은 뿔뿔이 흩어졌고 지혜는 홀로 그 짐을 짊어져야 했다. 그녀는 밥 먹는 시간, 잠자는 시간을 아껴가며 닥치는 대로 일했다. 그녀의 목표는 단 하나, 이 짐을 하루빨리 벗어던지는 것이었다. 지혜는 운전석에 앉아 있을 때 가장 평온했다. 아무도 말을 걸지 않고 오직 그녀와 그녀의 트럭, 그리고 끝없이 펼쳐진 도로만이 존재했다. 그녀는 운전하는 동안만은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짐을 지고 있는지 잠시 잊을 수 있었다. 하지만 트럭의 시동을 끄는 순간 현실의 무게가 다시 그녀의 어깨를 짓눌렀다. 밥을 먹을 때도 잠을 잘 때도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빛과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가득했다. 그래서 그녀는 항상 혼자였다. 동료 기사들과의 대화도 잠깐의 농담도 그녀에게는 사치였다. 민준의 쉼터 식당은 그런 지혜에게 유일한 피난처였다. 그녀는 한 달에 서너 번 이곳을 들렀다. 민준의 가게는 다른 휴게소처럼 시끄럽거나 번잡하지 않았다. 잔잔한 음악이 흘렀고 사람들의 말소리는 나지막했다. 그곳의 모든 것이 지혜에게는 낯설지만 편안했다. 특히 민준이 내어주는 김치찌개는 그녀의 마음을 흔드는 유일한 음식이었다. 어머니가 끓여주던 맛과는 달랐지만 그 안에서 묘한 따뜻함이 느껴졌다. 어느 날 오후, 지혜는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가게에 들렀다. 점심시간이 지나 한산한 시간이었다. 그녀는 구석자리에 앉아 묵묵히 김치찌개를 먹었다. 민주는 카운터에 앉아 조용히 신문을 보고 있었다. 지혜는 숟가락으로 찌개, 속 두부를 으깨며 생각에 잠겼다. 나는 언제쯤이면 저렇게 조용하고 평화로운 하루를 보낼 수 있을까? 그녀의 삶은 늘 불안한 미래를 향해 질주하는 트럭과 같았다. 지혜가 밥을 다 먹고 자리에서 일어나자 민준이 조용히 말했다. 오늘 많이 피곤해 보이네. 지혜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냥 계산을 하려는데 민준이 손을 내저었다. 괜찮아. 그냥 가요. 밥값은 다음번에 한꺼번에 줘도 되니까. 지혜는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다. 걱정 말고 내가 당신보다 나이 많으니까 가끔은 내가 밥 사줄 수도 있지. 그의 말에 지혜의 눈가가 살짝 붉어졌다. 그녀는 무언가 말하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고개를 숙여 작은 목소리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고는 황급히 가게를 나섰다. 트럭 운전석에 앉은 지혜는 한참 동안 시동을 걸지 못했다. 민준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녀의 딱딱하게 굳어있던 마음을 건드렸다. 그것은 단순한 호의가 아니었다. 그녀를 향한 이유 없는 이해와 연민이었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감정이었다. 그 순간 지혜는 깨달았다. 민준의 식당은 그저 배를 채우는 곳이 아니었다. 그곳은 그녀의 텅 빈 마음을 따뜻하게 채워주는 잊고 지냈던 사람의 온기가 있는 곳이었다는 것을. 그날 밤은 유독 거센 비바람이 몰아쳤다. 하늘이 뚫린 듯 쏟아지는 폭우에 창문은 흔들렸고 천둥 소리는 민준의 식당을 삼킬 듯 울려댔다. 이런 날은 손님들이 드물었다. 민준은 혼자 앉아 빗소리를 들으며 커피를 마셨다. 그는 빗소리가 주는 고요함과 동시에 그 속에서 느껴지는 외로움을 즐겼다. 이런 날이면 아내는 항상 그에게 따뜻한 차를 타주고 곁에 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곤 했다. 지금은 그 모든 것이 사라지고 오직 빗소리만이 그를 위로했다. 그때였다. 창밖으로 거대한 트럭 한 대가 비틀거리며 그의 가게 쪽으로 다가오는 것이 보였다. 빗줄기 때문에 희미했지만 익숙한 트럭의 실루엣이었다. 바로 이지혜의 트럭이었다. 민주는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건가 싶어 자리에서 일어났다. 트럭은 가게 입구 바로 앞에서 멈췄는데 헤드라이트가 불안정하게 깜빡였다. 그리고 이내 퍽 하는 소리와 함께
한쪽 바퀴가 완전히 주저앉았다. 타이어가 터진 것이었다. 민주는 재빨리 우비를 걸치고 밖으로 나갔다. 빗줄기는 그의 얼굴을 강하게 때렸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지혜는 이미 트럭에서 내려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올리며 멍하니 타이어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절망과 피곤함으로 얼룩져 있었다. 지혜 씨, 괜찮아요. 민준이 그녀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지혜는 고개를 들어 그를 보았다. 그녀의 눈은 젖어 있었다. 빗물인지 눈물인지 알 듯 없었다. 괜찮아요. 아저씨, 그냥 타이어가 터졌네요. 그녀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다. 이런 날씨에 큰일 날 뻔했네. 일단 가게 안으로 들어가요. 내가 봐줄게. 지혜는 민준의 말에 잠시 망설였다. 이런 폐를 끼치는 것이 미안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 담긴 진심 어린 걱정을 보고 그녀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민주는 우비를 다시 걸쳐 입고 공구함을 꺼내 들었다. 빗속에서 트럭에 찌그러진 타이어를 확인하고 잭을 꺼내 차를 들어 올렸다. 낡은 타이어를 빼내고 스페어 타이어를 꺼내 교체하는 동안 그의 움직임은 능숙했다. 그는 젊은 시절 잠시 카센터에서 일했던 경험이 있었다. 그 경험이 이렇게 다시 쓰이게 될 줄은 몰랐다. 빗물과 기름때가 뒤섞여 온몸이 엉망이 되었지만 민주는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냈다. 30분쯤 지났을까? 타이어 교체를 마친 민주는 가게 안으로 들어왔다. 지혜는 낡은 난로 앞에 쪼그리고 앉아 몸을 녹이고 있었다. 그녀는 민준의 젖은 모습을 보고 미안함과 고마움에 어쩔 줄 몰라 했다. 아저씨,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폐를 끼치고 폐는 무슨 이쪽 동네. 트럭 기사들은 다 내 가족이나 다름없는데 앉아 있어요. 따뜻한 거라도 먹고 몸 좀 녹여야지. 민주는 주방으로 들어가 가스불을 켰다. 그가 지혜를 위해 끓인 것은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김치찌개였다. 냄비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칼칼하면서도 깊은 김치찌개 냄새가 가게 안을 가득 채웠다. 그 냄새는 마치 엄마의 품처럼 지혜의 텅 빈 마음을 따뜻하게 감쌌다. 따뜻한 김치찌개 한 그릇이 지혜의 앞에 놓였다. 지혜는 숟가락을 들었지만 쉽사리 먹지 못하고 찌개를 바라보기만 했다. 밥을 먹는 대신 그녀는 나지막이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다. 어렸을 때부터 늘 빚쟁이들에게 시달렸어요. 아버지는 좋은 분이었지만 사업을 망치셨죠. 결국 빚만 남기고 돌아가셨고요. 어머니도 저를 남겨두고 떠나셨어요. 저는 혼자 남겨졌죠. 빚과 함께. 지혜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녀는 지난 세월 동안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민준에게 털어놓고 있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슬픔과 함께 오랜 시간 억눌러 왔던 감정의 무게가 담겨 있었다. 아저씨는 저를 보면서 슬퍼 보인다고 하셨잖아요. 맞아요. 저는 늘 슬펐어요. 빚을 갚기 위해 이 길을 택했고 매일매일 이 트럭 안에서 잠들고 깨어나고 그렇게 살았어요. 앞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버티는 거였어요. 민주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는 지혜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고통을 이해할 수 있었다. 아내를 잃은 슬픔과 그녀가 짊어진 삶의 무게가 그들의 마음을 이어주는 끈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조용히 지혜의 맞은편에 앉아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넸다. 그래, 괜찮아. 이제는 혼자 버티지 않아도 돼. 그의 한마디에 지혜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쏟아져 내렸다. 그녀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소리내어 울었다. 민주는 그녀의 울음을 묵묵히 지켜보았다. 그 울음은 지혜가 오랜 시간 감춰왔던 모든 고통을 씻어내는 것처럼 보였다. 그날 밤 김치찌개 한 그릇과 함께 나눈 이야기는
그들의 삶의 새로운 시작을 알렸다. 그들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한 사람은 삶의 끝에서, 다른 한 사람은 삶의 시작에서 서로의 존재를 통해 위로와 희망을 발견했다. 빗줄기는 여전히 창문을 때리고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따뜻하고 잔잔한 불빛이 켜지고 있었다. 그날 밤 이후 민준의 식당, 쉼터 식당은 지혜에게 단순히 밥을 먹는 곳 이상의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지혜는 예전보다 훨씬 자주 그곳을 찾았다. 그녀는 이제 식사를 마친 후에도 서둘러 트럭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대신 민준이 카운터에 앉아 신문을 볼 때면 그녀는 맞은편에 앉아 조용히 커피를 마시며 시간을 보냈다. 그 침묵 속에서 그들은 서로에게 묘한 위안을 얻고 있었다. 민주는 지혜의 말수가 여전히 적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에서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안정감과 편안함을 읽을 수 있었다. 그는 지혜에게 먼저 말을 걸기 시작했다. 지혜 씨는 운전한 지 얼마나 됐어요? 2년 조금 넘었어요. 아저씨? 고생 많았겠네. 젊은 아가씨가 이 험한 길에서 괜찮아요. 익숙해졌어요. 그녀는 짧게 대답했지만 민주는 그녀의 눈빛에서 그동안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을지 짐작할 수 있었다.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조금씩 꺼냈다. 나도 젊었을 땐 이것저것 많이 해봤어요. 한때는 작은 카센터도 운영했었지. 그러다 아내랑 이 식당을 열었는데 민주는 아내와의 추억을 이야기하며 희미하게 웃었다. 그 웃음은 슬프면서도 따뜻했다. 아내가 참 요리 솜씨가 좋았어요. 이 식당도 아내가 시작한 거나 마찬가지지. 나는 그냥 옆에서 거들기만 했고 근데 이젠 내가 혼자 다 하고 있네. 그의 목소리에는 그리움과 함께 아내에 대한 미안함이 묻어났다. 지혜는 묵묵히 민준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녀는 그의 이야기 속에서 자신과 같은 외로움, 그리고 고독을 보았다. 한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으로, 다른 한 사람은 기댈 곳 없는 외로움으로 각자의 길을 걷고 있었던 것이다. 그들의 길은 다르지만 그들이 느끼는 감정의 깊이는 놀랍도록 비슷했다. 그들은 서로의 삶에 조금씩 스며들기 시작했다. 지혜는 민준이 무거운 식자재를 옮길 때마다 조용히 다가와 함께 들었다. 민준은 지혜가 밤늦게 도착하면 따뜻한 밥을 차려주고 잠시 쉬어갈 수 있도록 안채의 방을 내주기도 했다. 지혜는 처음에는 부담스러워했지만 민준의 진심 어린 배려에 마음을 열었다. 어느 날 오후 지혜는 민준의 가게 뒤에 있는 텃밭에서 풀을 뽑고 있는 민준을 발견했다. 텃밭에는 시들어가는 상추 몇 포기와 고추 몇 개가 전부였다. 아저씨, 텃밭 관리하세요? 응, 아내가 좋아했던 건데 요즘은 영 손이 안 가네. 지혜는 말없이 쪼그려 앉아 민준과 함께 텃밭의 잡초를 뽑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은 운전대를 잡느라 굳은 살이 박혀 있었지만 풀을 뽑는 손길은 조심스럽고 부드러웠다. 그들은 아무 말 없이 텃밭을 가꾸었다. 흙냄새와 싱그러운 풀냄새가 그들을 감쌌다. 그렇게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갈수록 그들의 마음속에는 희미했던 희망의 불빛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다. 민주는 지혜의 존재로 인해 잊고 지냈던 삶의 활기를 되찾기 시작했다. 그는 아침 일찍 일어나 밥을 지을 때 이제는 지혜가 올 시간을 기다리는 설렘을 느꼈다. 지혜는 민준의 가게를 향해 트럭을 몰 때마다 자신이 돌아갈 곳이 있다는 사실에 마음이 따뜻해졌다. 그녀의 트럭 헤드라이트는 더 이상 어둠 속을 헤매는 불안한 불빛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집을 향해 돌아가는 길을 밝혀주는 희망의 등대와 같았다. 지혜는 민준에게 자신의 꿈에 대해 이야기했다. 아저씨, 저는 이 빚 다 갚고 나면 작은 카페를 열고 싶어요. 이렇게 아저씨 가게처럼 사람들이 편히 쉬어갈 수 있는 곳이요. 따뜻한 차 한 잔 마시면서 잠시나마 고단함을 잊을 수 있는 그런 곳. 민주는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미소를 지었다.
그는 지혜의 눈빛에서 희망을 보았다. 그는 이제 지혜가 더 이상 혼자서 버티는 삶을 살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의 마음 속에서 지혜는 이미 딸과 같은 존재가 되어 있었다. 그는 그녀의 꿈을 응원했고 그녀가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묵묵히 곁을 지켜주는 존재가 되고 싶었다. 그날 저녁, 지혜가 트럭에 올라 다시 길을 떠나려 하자 민주는 그녀에게 작은 봉투 하나를 건넸다. 이건 뭐예요? 아저씨, 그냥 비상금이야. 기름값이라도 보태라고? 나한테는 큰돈 아니니까 부담 갖지 말고. 지혜는 봉투를 받지 않으려 했지만 민주는 억지로 그녀의 손에 쥐어주었다. 그녀는 봉투를 든 채로 한참 동안 그를 바라보았다. 그 봉투는 단순한 돈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를 향한 따뜻한 마음, 그리고 그녀의 미래를 응원하는 민준의 진심이 담긴 선물이었다. 지혜의 눈에서는 다시금 뜨거운 눈물이 솟아올랐다. 어느 날 오후 평화로웠던 쉼터 식당에 낯선 손님 2명이 찾아왔다. 험상궂은 인상에 문신이 가득한 팔을 드러낸 남자들이었다. 그들은 가게 안을 휘휘 둘러보더니 이내 구석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는 지혜에게로 다가갔다. 민주는 직감적으로 불길한 예감을 느꼈다. 지혜의 얼굴은 그들을 보자마자 하얗게 질렸고 그녀의 손은 불안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이지혜 드디어 찾았네. 그들 중 한 명이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여긴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지혜의 목소리는 파르르 떨렸다. 네, 아버지 빚. 아직도 다 못 갚았잖아. 우리 사장님이 아주 너를 보고 싶어 하셔서 말이야. 튀어봤자 소용없다니까. 가게 안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다른 손님들은 불안한 시선으로 그들을 쳐다보았고 지혜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다시금 과거의 어둠 속으로 끌려 들어가는 듯한 절망감을 느꼈다. 지혜는 그들에게 더 이상의 피해를 줄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그들을 따라 나서려 했다. 그때였다. 민준이 묵묵히 그들의 앞을 가로막았다. 그의 표정은 평소처럼 무표정했지만 눈빛만은 단단하게 빛나고 있었다. 여기는 식당입니다. 여기서 소란 피우지 마세요. 민준은 침착하게 말했다. 험상궂은 남자들은 민준을 비웃듯이 쳐다보았다. 아저씨는 뭔데 끼어드나. 이거 우리랑 이지혜 씨 개인적인 문제거든. 개인적인 문제든 뭐든 여기서는 안 됩니다. 지금 당장 나가세요. 민준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묻어 있었다. 남자들은 코웃음을 쳤다. 이 늙은이가 겁도 없이. 그들은 민준을 밀치고 지혜에게로 향하려 했다. 하지만 민준은 끈질기게 그들을 막아섰다. 그는 그들과 몸싸움을 벌이는 대신 그저 그들을 응시하며 조용한 압박을 가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나서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무언의 경고를 담고 있었다. 결국 그 남자들은 더 큰 소란을 만들고 싶지 않았는지 민준의 단단한 태도에 살짝 당황한 듯했다. 그들은 지혜에게 다음에 또 보자고 라는 경고를 남기고는 가게를 떠났다. 그들이 사라지자 지혜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온몸에 힘이 풀려버린 듯했다. 민주는 그녀에게 다가가 아무 말 없이 따뜻한 물 한 잔을 건넸다. 괜찮아. 이제 아무도 함부로 못해. 민준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다. 지혜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고개를 저었다. 아저씨, 저 때문에 죄송해요. 내가 왜 죄송해? 당신은 아무 잘못 없어. 저런 놈들한테 시달린 당신이 더 힘들었을 텐데. 민주는 지혜의 손을 잡고 그녀를 부축해 의자에 앉혔다. 그리고 그녀에게 진심 어린 제안을 했다. 지혜 씨, 그 빚 내가 도와줄게요. 네, 아저씨. 그럴 수 없어요. 그건 너무 큰 돈이에요. 지혜는 화들짝 놀라며 말했다. 큰 돈 아니야. 그리고 내가 해주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 당신 혼자서 그 짐 다 짊어지게 하지 않을 거야.
이제부터 우리는 가족이잖아. 민준의 말에 지혜는 멍하니 그를 바라보았다. 가족. 그 단어가 그녀의 마음을 깊숙이 파고들었다. 그녀는 평생을 혼자 살아왔다. 기댈 곳도 의지할 곳도 없었다. 그런데 지금 생면부지의 한 남자가 그녀에게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내밀고 있었다. 민준의 진심은 지혜의 굳게 닫힌 마음의 문을 완전히 열어버렸다. 그녀는 그에게 안겨 소리내어 울었다. 그 울음은 고통이 아닌 감사와 안도, 그리고 새로운 희망의 눈물이었다. 며칠 후 민주는 지혜와 함께 그 빚을 해결하기 위해 나섰다. 민주는 자신의 가게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지혜의 빚을 모두 갚아주었다. 그 과정에서 그는 자신이 모아둔 돈까지 모두 썼다. 지혜는 민준에게 평생의 빚을 졌다고 생각하며 괴로워했지만 민준은 괜찮다며 그녀를 안심시켰다. 걱정하지 마. 빚은 함께 갚으면 돼. 이제 우리 둘이서 같이 갚아나가자. 앞으로는 당신의 꿈을 향해 나아갈 일만 남았잖아. 민준의 말은 지혜에게 용기를 주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을 품게 되었다. 이 사건을 통해 민준과 지혜의 관계는 더욱 단단해졌다. 민준은 지혜에게 단순한 은인이 아닌 삶의 동반자가 되었다. 그리고 지혜는 민준에게 잊고 지냈던 삶의 활기와 온기를 되찾아 주었다. 그들은 서로의 존재를 통해 삶의 가장 어두웠던 순간들을 이겨냈다. 이제 그들에게 남은 것은 함께 걸어갈 밝은 미래였다. 민준과 지혜의 관계가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굳어진 후 그들의 삶에는 잔잔한 변화가 찾아왔다. 텅 비어있던 민준의 집은 지혜의 활기 덕분에 생명력을 되찾았다. 지혜는 트럭을 모는 틈틈이 가게의 일을 도왔다. 그녀는 민준이 무거운 쌀가마니를 나르는 것을 돕거나 복잡한 재료 손질을 대신해 주었다. 그녀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민준의 식당은 마치 새롭게 태어나는 것처럼 보였다. 아저씨, 이쪽 창문에 붙은 기름때는 베이킹소다로 닦으면 잘 지워져요. 어휴? 지혜씨 아니었으면 평생 모르고 살았겠네. 민주는 지혜의 섬세한 손길과 젊은 아이디어를 보며 흐뭇하게 미소 지었다. 그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어나는 것을 본 단골 트럭 기사들은 신기해했다. 그들은 민준과 지혜의 관계를 궁금해했지만 민준은 그저 우리 딸 같은 친구라며 간단하게 설명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순조롭지만은 않았다. 민준의 아들 김태우 33세는 갑작스러운 아버지의 변화에 의구심을 품었다. 태우는 대도시에서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며 살고 있었다. 바쁜 생활 탓에 자주 찾아뵙지는 못했지만 그는 항상 아버지가 혼자 외롭게 지내고 있다는 사실에 마음이 쓰였다. 그런 아버지가 뜬금없이 젊은 여자와 함께 지낸다는 소식을 듣고 태우는 불안감을 감출 수 없었다. 결국 태우는 주말을 이용해 민준의 가게를 찾아왔다. 태우의 얼굴에는 걱정과 경계심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가게에 들어서자마자 지혜를 보았다. 지혜는 막 손님에게 음식을 내어주고 있었다. 낡은 작업복 차림이었지만 땀을 흘리며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아빠, 저분은? 태우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 내 아들 태우다. 그리고 이 친구는 지혜라고 해. 민주는 태우와 지혜를 소개시켜 주었다. 지혜는 태우에게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지만 태우는 딱딱한 표정으로 고개만 끄덕였다. 그날 저녁, 태우는 민준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아빠, 대체 저분은 누구예요? 빚쟁이한테 시달리던 분이라면서요? 아빠가 왜 저런 사람의 빚까지 다 갚아줘요? 혹시 사기당하는 거 아니에요? 지혜의 초원야잖네. 태우의 목소리에는 비난과 함께 아버지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섞여 있었다. 민주는 아들의 반응을 이해했다. 그는 차분하게 아들에게 지혜와의 첫 만남부터 그녀의 사정, 그리고 자신이 그녀를 돕기로 결심한 이유를 하나하나 설명했다.
태우야. 아빠가 이 친구를 처음 만났을 때 나는 나 자신을 보는 것 같았어. 텅 빈 눈빛, 혼자서 모든 짐을 지고 버텨내는 모습. 아빠가 엄마 잃고 딱 그랬었거든. 이 아이를 보면서 아빠도 위로를 받았어? 너도 알잖아? 아빠가 엄마 떠나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지혜는 아빠한테 다시 웃음을 찾아준 아이야. 더 이상 외롭지 않게 해준 그런 존재라고. 민준의 진심 어린 고백에 태우는 말을 잊지 못했다. 그는 아버지가 아내를 잃고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아버지는 매일같이 새벽에 일어나 밥을 짓고 묵묵히 일만 했다. 그의 삶에는 웃음도 활기도 없었다. 그런데 지금 아버지는 생기 넘치는 눈빛으로 지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아저씨는 저한테 그냥 아무것도 안 바라시고 그냥 저를 믿어주셨어요. 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손을 내밀어 주신 분이에요. 저는 아저씨께 빚진 거 평생 갚으면서 살 거예요. 지혜는 눈물을 글썽이며 태우에게 말했다. 그녀의 진심이 담긴 눈빛을 본 태우는 마음속의 벽이 조금씩 허물어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지혜가 아버지를 속이려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오히려 그녀는 아버지에게 잊고 지냈던 삶의 의미를 되찾아준 은인이었다. 그날 이후부터 태우는 지혜를 향한 태도를 바꿨다. 그는 서울로 돌아간 후에도 지혜에게 종종 연락을 해 안부를 물었다. 그는 지혜에게 우리 아버지 잘 부탁한다고 말하며 그녀를 가족으로 받아들였다. 지혜는 태우의 전화에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민준 아저씨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까지도 자신을 가족으로 인정해주는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했다. 이로써 민준과 지혜는 사회적 편견과 가족의 반대라는 큰 벽을 넘어섰다. 그들의 관계는 단순한 우정이나 은혜를 넘어선 진정한 가족의 모습으로 단단해졌다. 한 사람은 아내를 잃은 상실감을, 다른 한 사람은 기댈 곳 없는 외로움을 서로의 존재로 채워나갔다. 그들은 이제 함께 길을 걷는 동반자가 되었다. 그들의 앞날에는 더 이상 어둠이 아닌 따뜻하고 희망찬 빛만이 가득했다. 시간은 흘러 계절이 여러 번 바뀌었다. 민준의 가게 쉼터 식당은 이제 예전의 낡고 쓸쓸한 분위기를 완전히 벗어던졌다. 지혜의 손길이 닿은 탓이었다. 그녀는 틈틈이 낡은 테이블을 사포로 문지르고 새로 칠했으며 오래된 벽에는 작은 화분들을 걸어두었다. 가게 뒤편의 텃밭은 이제 푸른 상추와 싱싱한 고추, 그리고 알록달록한 꽃들로 가득했다. 지혜가 직접 가꾼 것들이었다. 트럭 기사들은 물론 지나가던 관광객들까지도 이제는 쉼터 식당을 찾아왔다. 그들은 음식 맛도 좋지만 무엇보다 가게를 감싸는 따뜻하고 편안한 분위기가 좋다고 입을 모았다. 민주는 주방에서 요리를 하다가 문득 창밖을 내다보았다. 지혜가 텃밭에서 콧노래를 부르며 물을 주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슬픔이나 고단함의 그림자가 없었다. 대신 햇살처럼 밝고 평온한 미소가 번져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트럭을 몰고 있었지만 그 운전은 이제 빚을 갚기 위한 고통스러운 여정이 아니라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가는 즐거운 발걸음이 되었다. 그녀는 모아둔 돈으로 트럭을 깨끗하게 수리했고 작은 카페를 열기 위한 준비를 차근차근 해나가고 있었다. 민주는 지혜의 성장을 지켜보며 아버지의 마음처럼 뿌듯함을 느꼈다. 어느 저녁, 민준과 지혜는 가게 문을 닫고 함께 밥을 먹었다. 지혜가 만든 된장찌개였다. 민준이 만든 것과는 조금 다른 풋풋하면서도 정성이 가득 담긴 맛이었다. 민주는 밥을 먹으며 문득 아내의 이야기를 꺼냈다. 내 아내는 마지막까지 내가 행복하길 바랐어. 하지만 그때는 그게 뭔지 몰랐어. 그냥 하루하루 버티는 것만이 내 삶인 줄 알았지. 근데 이제야 알겠네. 내 행복은
바로 당신과 함께 이 식당에 있는 거였어. 지혜는 숟가락을 든 채 민준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깊은 평화와 만족감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민준에게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 깨달았다. 아저씨도 저한테 그래요. 저는 평생 혼자였어요. 빚과 싸우고 이 세상을 등지고 도망치기만 했죠. 근데 아저씨를 만나고 나서야 처음으로 돌아갈 곳이 생겼어요. 저를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마음이 편안할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들의 대화는 더 이상 슬픈 과거에 머물지 않았다. 그들은 함께 텃밭을 가꾸고 가게를 정리하고 새로운 메뉴를 구상하며 미래를 이야기했다. 그들의 일상은 너무나도 평범하고 소박했지만 그 속에는 서로를 향한 깊은 존경과 사랑, 그리고 감사함이 가득했다. 어느 화창한 오후, 민주는 지혜와 함께 가게 앞 벤치에 앉아 있었다. 저 멀리서 트럭 한 대가 쉼터 식당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그 트럭은 지혜가 처음 이곳을 찾았을 때의 트럭과 놀랍도록 닮아 있었다. 민주는 그 트럭을 보며 지혜에게 말했다. 저 트럭 기사도 아마 지혜 씨처럼 힘든 길을 걷고 있을지도 모르겠네. 언젠가는 우리 가게가 저런 사람들의 진짜 쉼터가 되었으면 좋겠다. 지혜는 민준의 말에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눈빛은 깊고 따뜻했다. 네. 아저씨, 제가 꼭 그렇게 만들게요. 아저씨와 함께. 그들의 삶은 화려하지도 특별하지도 않았다. 그들은 그저 서로의 옆자리를 지키며 고단한 삶의 여정 속에서 서로에게 쉼터가 되어 주었다. 한 사람은 평생의 동반자를 잃은 슬픔을 극복했고, 다른 한 사람은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절망감에서 벗어났다. 그들은 서로를 통해 구원받았고, 그 구원은 거창한 기적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소박한 일상 속에 존재했다. 따뜻한 밥 한 그릇, 진심 어린 위로의 말 한마디, 그리고 서로를 향한 믿음과 사랑, 그 모든 것이 그들의 마지막 길을 평화와 행복으로 채워주었다.